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. '이번 사이클은 정말 다르냐.' 글쎄요. 지금 스물스물 보이는 거는 뭐냐면 이익 충돌의 이슈가 있어요.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. 비트코인이 끊임없이 오른다면야 다 트럼프를 칭송하겠죠. 근데 그런 자산 없거든. 악순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이게 정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확 둬버리죠. 그러면 준비했던 정책도 안 나와요. 요새 유튜버들 막 지르는 거 보니까 겁나대. 내가 겁나. 워워워워. 제가 1억 7천에 일부를 정리하겠다는 거 가지고 되게 시비를 걸어요. 작년인가 내가 내 방에 서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"아빠 유명해?" 그래서 내가 "왜?" 그랬더니 "아빠 해주옷이 쳐보니까 아빠 이름 안 나와. 다 오은영 박사 얘기만 나와. 좀 더 분발해." 이러고 문 닫고 들어가더라고.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분이 하는 프로가 많을 텐데 저를 첫 번째 게스트로 픽했답니다. 나름대로 영광인데요. 아무튼 뭐 거절했습니다. 사생활 관련해 갖고 뭐 물어보고 이러는 거라서 그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죠. 중요한 건 제가 요새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게 좀 사회 상류층들이 저를 많이 알아요. 대중들은 오히려 모르고 사회 상류층들이 저를 많이 알아요. 그리고 서로 제 얘기를 해요. 그 얘기를 제가 건너서 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. 이제 제가 말해 왔잖아요. 비트코인이 이제 중산층이야 서민들의 자산이 아니다. 그거대로 대거하고 있는 거예요. 미국이 ETF 승인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잖아요. 근데 막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막 비트코인 막 계속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완고한 한국의 상류층들도 움직이는 거예요. 근데 다른 방송 보면 막 비트코인 가격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민용이잖아요. 막 이렇게 지금 사라 늦지 않다 이런 건데 근데 뭔가 비트코인을 하는데 죄의식을 없애주잖아. 제가 하는 역할이 이제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왠지 비트코인을 하면 죄의식이 있는데 오 작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안 하는 게 죄의식 가져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비트코인을 권하면서 비트코인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오태민이라는 사람 거 봐봐. 그거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제 한 역할이 그거예요. 제 역할이 비트코인이 고상한 현상이다. 다들 이제 돈 때문에 하고 싶은데 딱 본인 자기 검열이 되잖아요. 그 내가 그렇게 속물인가 막 이러는데 비트코인 오태민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비트코인을 안 하는 게 속물인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뭔가 기류가 있어요. 미국이 ETF를 승인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한국의 대중들보다 지금 상류층에게 지금 이게 충격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이 그래요. 정확하지는 않은데.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정말 다르냐?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. 이번 사이클은 정말 다르냐? 글쎄요. 다르으면 좋겠어요, 저도. 뭐 이제 비트코인도 성숙했으니까 조정받으면서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. 근데 10만 달러 통과한 것 같은데 또 확 꺼지죠. 지금부터 되게 고생스러울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이 이제 1월 20일.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 본격적으로 뭔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. 왜냐하면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에는 여론들이 좀 봐줘요. 그리고 이제 정적들은 기다리죠. 뭔가 실수가 나올 때까지. 그런 시기예요, 지금.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전략적으로 쇄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. 지금 스물스물 보이는 거는 뭐냐면 그 아들들이 전부 가상화폐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본인의 트루스 소셜인가 트럼프 미디어도 벡트를 인수한다 뭐 하는데 이게 사실 이익 충돌의 이슈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와요, 지금.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지 않을 거다.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그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20만 달러까지는 뭐 팔지 않고 이렇게 올려주면 더 이렇게 고착화되겠죠. 이게 전략 자산이라는 게.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되게 냉담자들이 많아요. 그래서 겉으로는 뭐 이런 분위기를 막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이익 실현을 생각하는 냉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냉정한 거니까 투자의 세계는. 우리가 섭섭하긴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들은 또 그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. 만약에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비트코인이 폭락했다. 그러면 악순환에 들어갑니다. 어떤 악순환에 들어가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거리를 둘 거예요. 왜냐하면 정권이죠, 정권. 만약에 근데 그 정권이 비트코인하고 너무 이렇게 자신을 일체화하면 이게 비트코인이 끝없이 오르면 인기도 계속 오를 텐데 정치라는 게 생물이죠. 근데 비트코인의 냉담자들이 던질 거예요. 그러면 폭락을 하거든요.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악순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이게 권력 정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확 둬버리죠. 비난을 받으니까. 그러면 준비했던 정책도 안 나와요.
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약간 좀 취했어요. 그저께 택시 안에서 전화를 3통 받았어요. 하나가 KBS, 하나가 SBS, 하나가 YTN이에요. 다 막 빠르게 이번 주 중에 나와 달라는 거죠.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방송사가 저를 1 시간 차이를 두고 세 군데가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날 막 11만 달러 가는 분위기였거든요. 근데 그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? 그다음 날 뭐 바로 깨져 가지고 지금 뭐 10만 달러 미만에서 한참 내려왔다. 지금 약간 오늘 좀 회복한 거죠. 이러면 또 이제 한동안 전화 안 오죠. 이게 바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패턴이에요. 아주 너무 말할 수 없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하물며 사람들이 이렇게 가벼운데 여러분들이 트럼프 정부라고 생각해 보세요. 지금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비트코인에 코 빠뜨릴 일 있어요? 비트코인이 끊임없이 오른다면야 다 트럼프를 칭송하겠죠. 트럼프 덕분에 보고 샀으니 뭐 올라 가지고 계속 돈 번다. 근데 그런 자산 없거든. 한두 번은 크게 조정이 와요. 근데 한두 번 크게 조정이 오면 앗뜨고 할 거라고.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요새 유튜버들 막 지르는 거 보니까 겁나대. 내가 겁나. 내용을 들어보면 뭐 조건부긴 하지만 막 유튜버 썸네일에 막 지르는 게 막 느껴지는데 뭐 워워워워 10년 동안 제가 비트코인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네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이 현 정부의 참모라고 하더라도 거리두라고 할 거예요,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부터. 매도 타임, 매수 타이밍 잡을 때 자신이 자신의 지표예요. 내가 막 사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물릴 거예요. 내가 막 팔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박앤셀 해 버린 셈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지 않을 때 사야 되고 내가 팔고 싶지 않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막 하고 싶다는 건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. 여러분 생각에는 막 트럼프가 되면 요새 막 나오는 분위기는 트럼프가 되면 막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은 막 그렇게 안 돼요.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계속 올라주질 않거든요. 아마 앗뜨고 할 거예요 진짜로.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정적들이 어디 간 게 아니잖아요. 트럼프의 정적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진 걸 갖고 트럼프 책임론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막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해상충 문제를 꺼낼 거고. 세상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니까. 그리고 뭐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1억 7천의 일부를 정리하겠다는 거 가지고 되게 시비를 걸어요. 아 내가 1억 7천에 팔건 1억 8천에 팔건 왜 이렇게 자꾸 관심 있어.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1억 7천이 꼭대기라고 보지 않는다니까. 근데 나도 한번 팔아보고 싶어서 1억 7천을 언제 얘기한 거냐면 8천만 원, 7천만 원일 때 얘기한 거야. 그러니까 1억 7천까지는 무난히 간다라는 그런 거를 대중 앞에서 얘기한 걸로 봐줘야지. 내가 그 1억 7천을 내가 1억 3천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1억 2천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7, 8천 해갖고 다들 오그라져 있고 다 위축되어 있을 때 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터냐?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. 그렇게 가볍게. 지금 막 2억 갈 것 같지? 으이그 1억 7천 대봐라. 1억 7천 하면 막 2억 갈 것 같지? 바로 꺼지면 이제 겁나 갖고 또 뭐 라방 켜주세요. 막 1억 7천에서 1억 3천까지만 꺼져봐. 그러면 뭐 난리 났다. 막 라방 켜주세요 하고. 2025년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장이다. 완전히 장밋빛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.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억 간다, 6억 간다, 7억 간다 이런 거보다는 뭐 갈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냉정하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그 멤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정책화할 것이냐. 그리고 정책화됐을 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. 한국은 따라갈 것 같아요. 늦춰지고 싶진 않으니까 따라가겠죠. 그래서 미국이 암호화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행보를 내년에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도 움직일 거고 한국의 기업들이 움직일 때 모빅은 기회가 올 거다. 물론 그전에 우리가 직방으로 그 외국 기업하고 이렇게 일하면 좋은데 좀 더 환경을 봐야 되겠죠. 2025년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죠. 갑자기 뭐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모빅이 내일 없어질 것 같아. 내일 없어지면 내 재산 다 없어지잖아. 지금 오늘 팔아야지.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.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대부분이 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. 이게 무슨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비트코인과 똑같아요. 그냥 이 생태계 자체가 실체라고. 근데 대부분이 뭐 이게 내일 없어져. 그러면 그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요.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빅은 다 쓰레기가 될 거야 갖고 갑자기 시장에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도 그런 망상에 뒤집을 때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. 한꺼번에 나타나면 곤란하지만 가끔 나타나는 건 여러분한테 복이에요. 그런 분들이 던질 때 가감없이 주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가격이 낮으면 지금
우리 수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콘솔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찬스가 와요. 모빅을 꽤 들고 있는 분들은 자기네 자산이 갑자기 반토막이 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.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 작가한테 내가 5년 주기로 했는데 지금 뭐 몇 개월 안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쓰레빠 작전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대신 쓰레빠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. 어느 날 제가 딱 유튜브를 켰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나라일 수 있다니까. 네 여러분 안녕.